성동인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과연 언제 반등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내용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어렵게 말고 쉽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카카오는 특히 아주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카카오가 3시 반부터 카카오톡 등 각종 카카오 서비스가 지금 먹통 사태가 일어났죠. 지금 뭐 SK CNC 쪽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다시 한번 좀 큰 악재가 일어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저의 의견은 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뒤에서 마저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락을 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진짜 국민주로 불렸던 이 카카오와 네이버인데 왜 하락을 했을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만 또 향후에 어떠한 또 모멘텀이 있거나 어떤 시기가 돼야 또 상승할지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다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뭐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톡도 뭐 선물하기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둘 다 웹툰 서비스를 또 웹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또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 구독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또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게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자,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당연히 이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면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들 이용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의 상대적 감소가 우선은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깥 활동으로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웹툰 구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라인 서비스 회사다 보니 특히 이 플랫폼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힘들죠. 그렇게 되면 또 제품이 잘 안 팔려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또 광고까지도 좀 덜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광고 수입 같은 부분들도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특히 오늘 카카오의 이 먹통 사태, 이슈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이제 복구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카카오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굉장히 깊게 침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이용만 안 돼도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원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예를 들면 뭐 오늘도 보니까 네이버가 금세 또 틈새 홍보를 하더라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좀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네, 특히 이제 카카오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뉴스죠.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현재 복구 시점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가 사고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에 대한민국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교의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카카오티도 안 되고요. 결제, 카카오페이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분리라든지 뭐 새로운 지역에 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또 막대한 비용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그룹의 사업 현황을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는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검색 디스플레이, 이쪽이 바로 이 광고를 담당을 합니다. 주요 기업에.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광고라든지 중개 및 판매 멤버십, 페이 서비스, 그냥 콘텐츠 쪽은 웹툰, 제페토, 스노우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온라인, 그러니까 검색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그 광고가 있고요. 또 커머스 쪽은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온라인 뭐 광고 이런 것도 있겠죠. 중개 및 판매, 여기서 이제 멤버십 이쪽에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카카오도 이제 플랫폼, 콘텐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이 이 카카오톡 비즈니스를 의미하고요. 자, 콘텐츠는 이제 웹툰이라든지 또 카카오도 이제 음원, 멜론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여러 등등의 이런 콘텐츠로 나누고 있는데 비중은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이 아주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두 기업은 특히 이제 카카오는 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그런 시기가 돼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뭔가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분산이 돼 있다라고 일단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역시도 이제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이제 분야이고 네이버에서 신경 쓰는 분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향후 어떤 성장 발판이 또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반등을 위한 요건이 무엇일까? 결국은 온라인 소비와 광고 시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카카오는 뭐 카카오 선물하기 등등해서 이런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 역시도 가장 그 수입을 담당하는 축이 크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고물가가 문제니까 이 물가가 잡히는 현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들 역시도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그 투자금을 많이들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광고 마케팅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하락되는 시점까지 가야만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런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네, 물가도 아직은 조금 높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가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역시 킬러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확보돼야겠죠. 그래야만 이 킬러 콘텐츠를 많이들 구독을 할 것이고 이 킬러 콘텐츠로 인해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IP 수입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반등을 위한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또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장기 투자 요건으로서 과연 될 수 있는가. 일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온라인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 뭐 사람만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도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서비스를 확대를 한 것처럼 뭐 아직도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은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이 이쪽 부분에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향후는 모빌리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모빌리티 로봇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과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건데, 이런 또 서비스를 또 이런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그리고 가상의 영역, 메타버스도 지금은 많이 다시 한번 좀 죽었지만은 앞으로 이 가상 세계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애플도 현재 지금 XR 기기도 준비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도 지금 현재 하드웨어 제품들을 현재 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를 현재 준비를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관건이 될 건데, 워낙 이 메타버스 온라인 서비스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카오는 목통 사태가 일단 큰일이긴 한데요. 근데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입지는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카카오도 대책을 낼 것이고,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분산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카카오톡 저만 해도 라인을 좀 쓰려고 해도 좀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입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황이 개선되는 시기, 예를 들면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서 두 회사의 실적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장기적인 비전은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술적 분석인데요. 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계속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금요일 장세에서 숏 커버링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장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목통 사태 영향, 네이버도 일부 서비스 영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월요일부터는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회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진 후에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은 좀 천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좀 쉽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